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서울 도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종묘 바로 앞, 세운지구 재개발 논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이게 또 최근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뜨거워졌어요. 그 흔히 왕릉뷰 아파트 사태랑 비교가 많이 되곤 하는데 이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단순히 비슷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지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과연 뭐가 다르고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해외 사례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종묘하고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갖는 가치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이번 자료 보면서 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인데요. 유네스코 관련 그 문서들을 보면 종묘는 주로 건축물 자체의 어떤 탁월함이나 재래 같은 무형의 의식, 이게 이제 4번 기준인데 이게 중요하게 평가됐어요. 반면에 조선 왕릉은 뭐 풍수지리적인 입지나 자연과의 조화, 이게 3번 기준이고요. 또 장래 전통 4번, 그리고 독특한 건축이나 공간 구성 6번. 이런 훨씬 폭넓은 기준을 충족했거든요. 아, 기준 자체가 여러 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릉은 그 주변 자연경관이 핵심 가치에 포함이 되는데 종묘는 건축물하고 그 의례 자체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종묘 앞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왕릉 때처럼 직접적인 가치 훼손이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자체가 달랐네요, 정말. 근데 위치나 개발의 성격도 다르다고 지적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줄여서 역보 지역이라고 하죠. 그 밖에 있다는 점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유산 바로 앞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자료들은 이 지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물론 뭐 우려의 시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들은 일단 그 법적 기준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왕릉뷰 아파트는 명백히 그 규제 지역인 역보 지역 안에 지어져서 문제가 됐지만 이 세운 사구역은 종묘에서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역보 지역 밖에 위치합니다. 네, 밖에. 네, 그러니까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 왕릉 사례는 아파트 위주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 주거, 상업 이게 다 결합된 복합시설이고요. 설계 초기부터 뭐 종묘 제례에 쓰이는 그 제기 있잖아요. 제사글은. 네네, 제기요. 그 형태를 모티브로 삼는 등 종묘와의 조화를 좀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개발이익의 한 16.5% 정도를 도심공원이나 역사박물관, 전망대 이런 걸로 기부 체납하는 그러니까 공공기여율이 꽤 높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계나 공공기여 측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아, 그리고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서울시 의회가 그 역보 지역 밖 개발까지 규제하던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게 이게 위법하지 않다, 정당했다는 판결이었죠.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네, 그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유산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법원이 좀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 판결로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자체는 일단 뭐 중단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일단은요. 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여전히 해당 개발이 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죠. 유산영향평가.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해결된 게 아니네요, 아직.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사들에서 일본 도쿄하고 영국 런던의 접근법을 소개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협력 그리고 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문화청 같은 경우는 개발을 그냥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가 공공에 기여를 하면 그 대가로 용적률 같은 걸 좀 유연하게 적용해주는 뭐랄까 협력형 개발 방식을 활용합니다. 아, 협력형 개발이요? 네, 그래서 도쿄 왕궁 주변 같이 아주 중요한 국가지정 특별사적지 인근에도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거죠. 민관이 사전에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영국 헤리티지 잉글랜드의 방식도 흥미로웠어요. 그 시각적 조망선, 그러니까 뷰 코리더 보존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화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요. 그래서 세계유산인 런던타워 근처에도 뭐 200m가 넘는 그런 현대식 고층 빌딩, 리드놀 빌딩 같은 게 들어선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해외 사례들이 문화유산 보존하고 현대 도시개발이 뭐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전략적인 조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을 좀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은 그 제2의 왕릉비누 사태라는 프라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훨씬 복잡한 사안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기준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위치, 또 개발의 성격이나 공공기여 수준까지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일단 숨통이 좀 튀었지만 결국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활성화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섬세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처럼 너무 경직된 규제보다는 좀 명확한 원칙 아래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어쩌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도 직결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의를 접하신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균형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